오랜만에 일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일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. 예, 그렇죠. 아마 작년 가을에 중의원 선거 때 그 일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정치권에 큰 이벤트가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이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고 하면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. 이제 겨우 두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예, 뭐 보통 음, 7월 20일 경우에 예,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진짜 두 달 두 정도. 달. 네, 예. 길게 봐야 두 달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.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60%를 넘었다고 합니다. 그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확하게는 63%라고 하는데 한 달 전보다 4% 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입니다. 네네. 그 요미우리 신문이 원인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원래 이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죠.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최근에는 좀 진정세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.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교수님 저는 이 기시다 총리나 이 강요들에게요 큰 비리나 어떤 말실수가 없는 게 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음, 기시다 내각은 아직 음, 아직까지는 좀 큰 스캔들이 없죠. 네네, 음, 그런 것은 좀 그 그렇습니다. 좋은 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예, 키다 자체도 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예, 네네, 그게 그죠. 아베 전 총리의 경우는 음.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랬죠. 예, 네네, 말할 때마다 뭐 화제가 됐죠. 예, 음,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그 음, 기시다에 대한 뭐 어떤 면에서는 지도력은 음,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,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괜찮다. 그렇죠. 이게 좀 있는 것 또 같아요. 성격이 차분하니까 또 네네. 나라가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러나 자미원 선거에서 이기명 예, 자민당 쪽에서 사실 키시다의 전체적인 적 기반이 많이 그 공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, 그런 면에서는 비둘기파가 극우파보다는 음, 힘을 갖게 된다라는 예, 면에서 한일 관계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가요? 네네. 이 당초에 기시다 총리가 그 단명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전망을 했었는데 네. 의외로 또 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음, 있고요. 예, 네, 그러나 아베 쪽에서 어떤 더 장난을 하는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그럴까요? 합니다. 음, 네,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키시다도 그렇고 아베 전 총리도 그렇고요.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. 음, 키시다는 원래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,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자위대를 전시큰 대로 명기하겠다 헌법에 예, 이런 면에서는 그 키시다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라서 음, 이것은 좀 국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좀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,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게 참의원 이제 이미 중의원이 이제 압도적인 과반수라서 또 참의원까지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네, 개헌하기에 상당히 유리해지고 네, 또 이제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 작업도 이 사면 선거까지 이제 미뤄뒀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뭔가 진행해 나갈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참고로 정당 지지도는요. 자민당이 44%, 일본 유신회가 10%, 공명당이 5%.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우파 쪽 이 음,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명당은 뭐 우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, 중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죠.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59%나 됩니다. 네, 네.
그런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입헌민주당이 8%입니다. 예. 정말 이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 입헌민주당 볼 때마다 아주 이게 답답합니다. 눈에 띄는 인물도 없고 어떤 뭐 내놓는 정책도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교수님? 뭐 그것은 음. 그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고요. 예, 예. 뭐 몇 년간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음. 그 야단 쪽의 우파 전당 일본 유신회가 지지율은 역전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. 예.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중도적인 의견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 정치, 일본 사회에 좀 위기 상황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? 다음 사진에 이분은 아주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실 텐데요. 우리가 펀쿨 색자로 해가지고 네. 너무 유명한 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입니다. 그 오랫동안 언론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그 최근에 저렇게 근황이 알려져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1년 전만 해도 이분이 차기 총리로 굉장히 유력하다고 일본 정치의 유망주로 이렇게 그렇죠. 떴었는데요. 근데 이제 작년 가을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 때 고노다로한테 줄을 이분이 잘못 썼죠. 그래가지고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. 자민당 총무회장 대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책에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상 무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, 완전히 그렇죠. 한직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사람이요. 그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자민당 이 가나가와현 본부의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진은 그 지난달에 유세하는 그런 사진이고요. 이 사람의 지역구는 그 해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라는 곳입니다. 자기가 중의원이니까 뭐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출마할 일은 없고요. 그 자민당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3명을 공천을 했는데 전원 당선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그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일본의 언론으로 보면 고이즈미 신지로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라는 게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. 힘을 잃었다. 예. 무력해졌다. 네네. 예. 그거는 그냥 세력이라는 뜻라기보다 예.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정치가는 별로 능력도 없고 전에는 유만주로 생각을 했는데 예. 앞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것은 일련의 좀 그 불가사의한 그 발언이라든가 그렇죠. 그 많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것을 모르고 인기만 그 앞서가고 있다. 예. 이러한 인식이 일본에 많이 요새는 천착돼 버렸어요.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예. 네, 그러나 코노타로 그리고 니카이파라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니카이 토시히로 총간사장 예. 그리고 이 고이즈미 신지로도 그렇고 단시 이 키시다 쪽에 그 패배한 분들이 지금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다시 그렇습니까? 한번. 예. 그런 소식도 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니카이파하고 그 여러 계파가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스가촌 총리도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다 그 판 키시다였던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스가 전 총리도 이쪽이 가나가와 쪽이 지역구 그렇습니다.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스가가 키운 사람이 사실 고이즈미이고 예. 또 코노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습니다. 가나가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노 같은 사람은 현재는 아소파이지만 거기서 몇 명을 데리고 나와서 니카이파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. 예.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아베파
그리고 키시다하고 그 아소파가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니카이파가 또 크게 현선되어서 예. 일본의 파벌이 그 3대 파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 니카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. 굉장히 예, 정겹네요. 니카이라는 네. 이름이. 예. 그 다음 사진은요. 그 고이즈미 그 의원이 왼쪽에 있고요. 오른쪽에 고노다로의 이 모습이 역시 오랜만에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은 자민당 총재 자리를 놓고서요. 그때 그 기시다하고 그 정면 대결을 펼쳤다가 네.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국회의원 이 파벌 싸움에서 져가지고 네. 떨어졌죠. 그래서 역시 자민당 홍보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데요. 트위터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가서 트위터나 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당시에 있었는데,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자민당 총재 선거가 2년 후에 또 열리나요? 그 3년에 한 번. 3년에 한 번인가요? 네네. 그러니까 아직은 역시 2년 조금 남아 있죠. 예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모아서 그때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. 뭔가 이제 그 네. 다시 또 총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그때는 역시 니카이파를 다시 한번 기반으로 아마 할 것이고 예. 코너는 또 몇 사람 데리고 아소파에서 나가서 자신의 케파를 만들거나 예. 혹은 니카이파에 합류할 것이고요. 그 고이즈미 신지로는 원래부터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. 자연스럽게 코노타로 쪽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이시바파가 있죠. 아 그렇죠. 예, 이시바파도 그쪽으로 합류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. 또 스가 계열 사람들은 30년 정도 예. 이분들은 또 스가파를 만들거나 혹은 니카이파에 합류하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. 새로운 니카이파가 될 수도 있고 해서요. 이러한 움직임은 몇 년 안에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. 사실 그 파벌의 그 국회의원 숫자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가 존재가 될 수 있느냐. 뭐 지난번 선거 보니까 예, 뭐 거의 파벌 싸움이더라고요. 그 관건이기 때문에 예. 그 작업은 그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